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상식과 통념을 부수는 60개의 역설들. 조지 G. 슈피로. 난해한 수학 문제와 그 해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수학자이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스위스 추리 연방공과대학교 수학 및 물리학 석사학위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리 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스위스 권위있는 일간지 노이에 취리 차이퉁에서 이스라엘 특파원 및 수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당시 그의 수학 칼럼은 높은 평가를 받아 스위스 자연과학 아카데미로부터 프리 미디어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독일 수학회로부터 미디어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네이처 및 미국 수학회 화보 등에서 수학 칼럼을 기고하며 수학 대중화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수의 규칙, 경제학 오디세이, 수학의 사생활, 수학의 향연 등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역설 60가지를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당연시되어온 명제나 현상들의 질문을 던지고 세상의 부조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상식과 통념을 부수는 60개의 역설들. 조지 G. 슈피로 지음, 이혜경 옮김.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노가와 우리엘, 그대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헤쳐나갈 때 이 책의 역설들이 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상상력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1장, 일상의 수수께끼. 바보 같지만 놀라운 역설 이해하기. 1. 친구들이 나보다 인기가 많다. 우정의 역설. 2. 고도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역설. 3. 행복의 추구, 쾌락추구의 역설. 4. 팁. 지금 지불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지불해야 할까? 좋은 서비스의 역설. 5.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운동의 역설. 일상의 수수께끼, 바보 같지만 놀라운 역설 이해하기. 1. 내 친구들이 나보다 인기가 많다. 우정의 역설. 일반적으로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보다 페이스북 친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트위터 팔로워들이 더 많다는 것은 당신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당신보다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건 어떤가?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당신은 친구들보다 인기가 적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이 얼마나 우울한 얘긴가? 그렇다고 비참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그저 통계학 우연일 뿐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제하는 현상이다. 1961년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은 저서 청년의 사회를 통해 연구에서 자신의 분석한 12개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그들의 친구보다 친구 수가 적다는 것을 보여줬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독자라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 이 현상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친구들의 평균 친구 수나 당신을 팔로워하는 사람들의 평균 팔로워 수가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 수보다 많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이다. 2012년 페이스북 사용자 평균 친구 수는 245명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 친구의 평균 친구 수는 359명이었다. 자신보다 친구 네트워크가 작은, 그래서 친구 수가 적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친구 수가 적어도 780명이 넘는 사용자들 뿐이었다. 만약 당신이 학술지 논문 게재 압박에 시달리는 과학자라면 당신의 공동 저자가 당신보다 공동 저자 수도 많고 실망스럽겠지만 당신보다 논문 발표 건수도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다양한 맥락에서도 관철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식당, 해변, 공항, 고속도로 혼잡한 정도가 실제 평균 혼잡도보다 훨씬 심하다고 체감하며 학생들도 강의의 평균 규모가 실제보다 크다고 느끼곤 한다. 사람들은 친구들이 가진 친구 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친구 수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표 논문 건수를 동료들의 건수와 비교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수치들을 사용해 자신의 사회적 혹은 학문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대부분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친구보다 친구 수가 더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더 적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학자인 스코펠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원인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설에 대한 수학적 풀이를 해냈다. 그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 바버라에서 개최된 선벨트 소셜 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꽤 시간이 흐른 1991년 콜먼 연구가 발표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보다 친구가 많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국 사회학지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패드가 설명한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해제. 첫째,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당신의 친구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그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이 가진 평균 친구 수를 크게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사람들, 즉 친구가 많은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많은 모임에서 만난다. 반면 찾는 이가 적은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을 비추는 모임이라 해봐야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소수가 내성적인 다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팩트에 따르면 40명의 친구를 둔 사람은 서로 다른 40개의 교우관계 네트워크 각각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40명 친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친구가 한 명뿐인 사람은 단 한 개의 교우관계 네트워크에만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한 명 친구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40명 친구도 매우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비슷하게 학생들은 강의의 평균적 규모를 대학 데이터와 다른 실제 규모와 더 크게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게도 인기 있는 강의에서는 많은 학생이 몰리지만 인기 없는 강의에서는 거의 학생이 몰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의 평균적인 강의 규모를 실제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생이 많은 대규모 강의를 듣는 반면 소수의 학생만이 수강생이 적은 소규모 강의를 듣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를 숫자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150명이 수강하는 강의와 10명이 수강하는 강의, 이렇게 두 개의 강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생 중 150명은 자신이 수강생 150명이 출석한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10명은 자신이 수강생 10명이 출석한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경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평균적인 강의 규모는 150 플러스 10 나누기 2 해서 80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평균적인 강의 규모는 150 곱하기 150 플러스 10 곱하기 10 나누기 150 플러스 10 해서 141명일 것이다. 141명이라는 체감 수치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150명과 10이라는 숫자를 분자에 2번 등장시켜 강의 규모의 가중평균치를 구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숫자는 한 번은 평균으로 구하고 다른 한 번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계산에 중복적으로 포함되었다. 부원. 당신이 운동광이라거나 보디빌더가 아니라면 체육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보다 몸매가 좋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이 체육관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존재가 이 멋진 몸매의 사람들인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매일 몇 시간씩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관에 갈 때마다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0중 8구 당신보다 시원찮은 몸매를 가졌을 소파 붙박이들은 체육관에 오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들을 만날 기회란 좀처럼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신이 체육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구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